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곰돌이 푸 그림책을 보면요, 푸가 가장 행복할 때는 사실 꿀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먹을 꿀을 기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기다리는 게 우리 삶에 참 커다란 활력을 주는데, 교수님께서는 요즘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그 명이나물 혹시 아세요? 명이나물 고기 싸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산마늘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걸 한 50주 모종을 심었어요. 내년에는 그걸 뜯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 키워 먹을 명이나물을 기다리는 일, 마치 푸의 꿀과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이죠? 예, 전치영 교수가 쓴 사람의 자리입니다. 제목이 참 좋네요. 사람의 자리. 사람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라거나 사람이 있어서 안 되는 자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바로 이 제목에 담겨 있는데요. 예. 그 저자 전치영 교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현재 카이스트 교수고요. 인간과 기술의 관계, 그리고 정치와 엔지니어링의 얽힘, 또 로봇과 시뮬레이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미세먼지, 세월호 참사, 또 지하철 사고, 통신구 화재 사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의 주제를 다루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방면으로 두루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가는 분 같은데요. 예. 과학기술의 역할은 무언가를 알아내고 인간을 위해 무언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많은 것을 알아내고 많은 것을 마련해 왔지만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마련된 것은 없었다는 사실을 이 책은 되새겨 줍니다. 과학기술의 그 전후 좌우에 사람이 설 자리는 어디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과학기술은 대학과 연구소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도 있고 광화문 광장에도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 제주도 공항, 서울 지하철 플랫폼, 그리고 태안 화력발전소, 어디에도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저자가 지난 3년간 다양한 매체에 쓴 글 40여 편을 엮어서 세상에 내놓은 이 책은 지난 3년간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룹니다. 과학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며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가지게 됐지만 그것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과학은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으로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바둑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과학자가 인간의 연산 능력을 뛰어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프로그램에게 연구비를 댔을 겁니다. 결국 과학의 산출물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전치영 교수는 말합니다. 네. 기술로 뭔가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먼저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의 요구와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은 그 시대 인류의 요구와 의지로 필요 불가결하게 발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네. 방금 알파고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라고 한다면 AI, 인공지능과 로봇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자도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가 봅니다. 이 책의 첫 장을 로봇 앞에 선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 새로운 과학기술과 어울려서 버티고 살아야 할 겁니다. 저자는 예를 들어서 로봇 시대에 부응하는 현명한 직업관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직업이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이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의 자신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쉼 없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회 변화를 학습하는 사람, 더 나아가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도록 덕성과 신뢰를 갖춘 사람을 로봇 시대의 일자리 경쟁에서 사람을 인간형으로 제시합니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사고, 여기에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품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새시대 인재상이란 말씀인데요. 네. 사실 이세돌 씨와 알파고의 이 바둑 경기를 보면서 그랬고요. 앞으로는 사람의 자리를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다 차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런 점은 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 지난 2016년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사용된 지 딱 60년 만에 인간이 2500년 동안 쌓아온 바둑 실력을 인공지능이 넘어선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래 모습이 갑자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로봇은 잔심부름이나 도와주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을 맡아 하거나 악조건 하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는 돌보미 또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똑똑해져서 사람의 자리를 넘보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거든요. 네네. 로봇이 인간을 배신하고 심지어 인간을 지배하려고 들고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고급 일을 척척 해내는 경쟁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옛날에는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이 알파고를 통해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전치현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돌보고 구하는 자리에 꼭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가능하다면 값싼 로봇이 들어와서 인간의 빈자리를 메꿔주기를 기대하듯이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스마트한 로봇을 우리와 대화하고 협력할 동반자로 보고 또 우리가 로봇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제는 인간이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네. 그 밖에 책 속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예, 5장 제목이 이제 세월호 학을 위하여인데요.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 7주기가 되는 날이었죠. 네. 아직도 그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그 날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치현 교수는 1년에 5만여 편의 SCI 과학 논문을 쏟아내는 나라에서 배 한 척이 왜 가라앉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의무가 과학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세워지는 걸 보고 물리적으로 배가 바로 서는 것 이상으로 거기 모인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의 마음도 바로 서는 순간이었다고 전치현 교수는 말합니다. 선체가 바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두고 전치현 교수는 기술, 즉 엔지니어링도 심리 상담이나 종교 못지않게 인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또 세월호의 진실이 다시 바닷속에 가라앉지 말고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써놓고 있습니다. 참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세상은 과학기술로 혁신하기를 바라지만 세상을 지켜내는 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그 메인테이너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지속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는 그 메인테이너를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메인테이너 같은 과학자들이 있기에 이 세계는 무너지지 않고 작동합니다. 혁신을 일으키는 과학기술 못지않게 묵묵히 세상을 지켜내는 메인테이너 역할이 그 과학기술도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그런 과학자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 사람의 자리를 권해드렸습니다. 네, 메인테이너의 역할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기술보다는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인간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라디오 책방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크 소닉의 부름